안녕하세요. 닐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예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러면은 예외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예외를 처리한다는 것은 뭘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외를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성적 관리 프로그램 만든다고 합시다. 간단한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 만들면서 저희가 파일 입출력을 한다고 합시다. 자, 예외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입출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저희가 그 파일을 입출력을 할 때 여기에 보면은 그 디스크가 있는데 하드디스크를 저희가 이 프로그램에서 직접 이용하진 않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대신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죠. 이 디스크를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가 이제 API라고 하는데 파일 입출력하는 API는 기본적으로 이러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하거나 또 출력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체크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출력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 거기에 권한이 있는지 뭐 파일이 존재하는지 또는 용량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돼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인데요. 예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데이터 입출력하기 위한 그런 기반 사항이 안 되는 것도 예외가 될 수 있는데 그때 API는 이거를 체크할 수가 있어요. 체크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문제는 이 체크한 상태에서 권한이 없다 또는 정말 파일이 없거나 용량이 없다.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게 바로 예외 처리인데요. 예외 처리를 이 API가 처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마 암담하겠죠. 이걸 API가 처리한다고 하면은 마치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이쪽에서 어떤 일을 맡긴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책임자는 얘인데 일을 맡겼더니 이제 이것에 대한 예외를 만나서 그 예외를 알아서 조치해 버리는 거죠.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거죠. 예외가 발생했으면은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얘한테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처리할까요? 거기에 따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얘가 예외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얘가 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외는 어떻게 처리하게 되냐면은 결정권자가 그 예외를 알고 처리는 얘가 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API는 이제 보고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거를 자기가 예외를 만났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게 되고요. 그럼 이쪽에서는 그 책임자가 그것을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고하는 방법이 조금 애매한데요. 이 함수가 이쪽에서 사용된다고 하면은 이쪽에다 뭔가를 알려주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return이라고 하는 그 값을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데요. 이 return이라고 하는 녀석은 얘가 파일을 읽었을 때 또는 썼을 때 그 업무적인 내용과 관련된 반응값을 줘야 되는데 이 예외라고 하는 걸 보고하기 위해서 return을 쓴다는 것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그런 리턴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 어플리케이션이 API만 직접 쓰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저희는 다른 사람이 만든 라이브러리나 또는 내가 옛날에 만들었던 그런 라이브러리를 쓸 수도 있죠. 이렇게 계층을 갖게 되면은 이제 보고라는 개념이 이렇게 직접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낀 모든 라이브를 통해서 보고가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턴이라는 것이 리턴을 다 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 라이브러리는 어떤 리턴이 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조치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도가 높아지고 어수선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리턴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보고 체계만 일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채널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 보고라고 하는 걸 어떻게 하냐면 일단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그 예외에 대한 종류를 가지고 식별하기 위한 식별자를 만들고 이 식별자를 저희는 이쪽에 보고하기 위해서 이제 던진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1번에 대한 그 오류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1번을 던지고요. 2번에 대한 오류가 발생하면 2번을 던집니다. 옛날에 신한 10호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은 throw 1, 만약 이쪽에서는 1을 받았다고 할 경우에 그 1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바로 인식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1번이라는 오류를 받게 되면은 그거를 레퍼런스를 뒤집니다. 뒤져가지고 1번이 권한 오류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처리하게 되죠. 근데 자바에서는 이렇게 1번이라고 하는 거, 2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쓰지 않아요. 좀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특수한 의미의 객체를 사용합니다. 보는 것처럼 throw 한 다음에 던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던질 때는 어떤 특정한 객체를 던지게 되는데 이 클래스는 클래스예요. 클래스인데 예외 클래스인데 이 클래스는 어떤 캡슐의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어떤 기능을 내포한다기보다는 예외라고 하는 걸 식별하기 위한 그런 특수한 의미의 클래스를 만들게 되고 그 클래스를 객체화해 가지고 던지게 돼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처리라는 쪽에서 받게 되면은
일반 오류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권한 예외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코드상에서도 쉽게 그 구현 코드를 이해하기가 쉽고, 그래서 유지보수하기 훨씬 더 편해지는 그런 방법을 쓰게 되겠죠. 이런 예외를 던지게 되면은 그거를 받는 이쪽에서는 이 함수 쓰면서 그 예외를 저희가 처리하겠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처리하게 돼요. 일단 예외를 던졌으니까 던지는 것에 대한 반대쪽은 뭐예요? 잡는 거죠. 이쪽에서 공을 던졌으니까 공을 잡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메시지를 날리게 되죠. 메시지를 날리고 만약에 이것이 치명적인 예외다라고 하면은 끝내버리고 프로그램을, 만약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면 예외 메시지와 함께 다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이제 저희가 만들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외 처리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그리고 예외 처리는 왜 이렇게 던지게 하는지, 그리고 예외라고 하면서 처리하는 그 주체는 누가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예외를 보고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